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시대 개혁 조치는 주로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개혁 조치는 크게 보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며 시장 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는 김정은 시대 초기 이루어진 경제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농업, 기업, 상업 및 서비스, 대외경제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7일 조치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의 내용 중에서는 기업, 대외경제, 노동 부문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로 해당합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7주차 강의에서 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관련 내용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은 기업의 생산권, 재정관리권, 분배권, 노력조절권, 무역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2002년 7일 조치 때와 달리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이루어진 변화가 2014년, 15년 기업소법을 비롯한 기업 관련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2019년 헌법 개정 시에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법보다 당의 명령이 중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법, 제도를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도입과 관련된 이러한 조치도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도입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소 지표라는 것을 새로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생산 품목이나 생산량 등을 스스로 정하여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대신 중앙에서 기업에 하다라는 지표인 중앙지표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당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던 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활동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7일 조치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용인한 바 있는데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진 조치는 더 큰 폭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계획 시스템 외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생산활동을 계획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과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부분을 공식 부문에 편입시켜 과세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변화는 기업에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업소 지표에 근거해서 생산한 제품은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중앙지표 품목 중에서도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시장에서 조달한 경우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가에서 공급해준 물자로 생산하는 중앙지표 품목은 국정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고 나머지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업이 자재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특히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현금 돈짜리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돈짜리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계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북한의 국영기업은 은행에 기본 돈짜리라고 하는 하나의 계좌만을 개설하고 국가 계획 수행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 돈짜리는 계획 수행과 무관한 활동 시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된 현금 돈짜리는 계획과 관계없는 경제활동에 관련된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팔산 노동자가 납부한 돈이나 시장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과 같이 기본 돈짜리에서 처리하기 힘든 현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기업이 돈주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돈주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시장화에 대해 강의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화폐 자산과 부를 획득한 사람을 돈주라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개정된 기업소법 제38조를 보면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 활동 자금을 주민 유휴 화폐 자금을 동원利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 유휴 화폐 자금이 곧 돈주의 자금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돈주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업들이 돈주의 자금을 사용해 왔지만 이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다만 동원利用할 수 있다라는 것은 투자보다는 대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용인하는 것이었다면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데 돈주의 투자를 허용한다면 사적 소유 금지라는 측면에 변화가 나타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를 허용한 것은 투자 허용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화는 아니지만 국영기업이 민간인인 돈주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분을 모두 납부한 이후 발생하는 기업 소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권한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의 무역 및 합영 합작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기관만 무역 및
합영합작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승인을 받으면 무형 및 합영합작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동력 관리 측면에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증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기업에 노력 조절권을 부여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에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력 조절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기업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동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간의 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은 사실 이전에도 가능했습니다만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제는 기업 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력과 관련된 제도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이루어진 경제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1 조치 때도 그랬지만 국가가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실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경제 시스템이 약화되는 가운데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적으로 현실을 공식화함으로써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소 지표를 도입한 것도 이미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자체 생산활동을 사후적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민 유휴화폐 자금의 사용을 허용한 것도 이미 돈주의 자금이 국영기업 생산 현장에 투여되고 있는 현실을 부분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7.1 조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소유제도보다는 경제조정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혁 조치는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하고 기업의 경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며 계획 시스템에 시장 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소유제도보다는 경제조정 메커니즘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소유제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인 형태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공식화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유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변화는 국영기업의 주민 유휴 화폐 자금 동원을 합법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돈주의 투자를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소유제도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돈주의 대부에 한해서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소유제도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북한은 소유제도 측면에서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걸까요? 달리 말한다면 북한은 현실이 많이 달라져 있음에도 왜 공식적으로는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소유제도 측면에서의 변화까지 공식적으로 용인할 경우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과거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국유제도를 사회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 보았듯이 중국도 먼저 경제조정 메커니즘과 관련된 개혁 조치를 시행한 후 뒤늦게 소유제도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진한 바 있는데 북한도 그러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듯 합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시장 부문을 계획경제 시스템 내부로 흡수하려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7.1 조치와 비교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7.1 조치에는 계획외 부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김정은 시대 개혁 조치 시에는 계획 외, 즉 시장 부문 중 일부를 계획 부문 내부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소 지표 도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통해 계획 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시장의 생산활동 중 일부를 계획 시스템 내부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기업이 국가에 납부하는 국가 납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판매 수입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계획의 부분을 계획 부문 내부로 편입시킨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변화를 용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시장화가 진전된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기존의 틀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나름대로 찾아낸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계획의 부분은 비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납부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국가 납부금은 예산 수입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재정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 외 부문을 계속해서 납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놔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시대 개혁 조치를 7.1 조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김정은 시대 개혁 조치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중간마다 일부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정은 시대 개혁 조치는 7.1 조치에 비해 한층 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7.1 조치와 김정은 시대 개혁 조치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시장의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7.1 조치 시에는 시장이 계획경제 밖의 존재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면 김정은 시대 개혁을 통해서는 계획경제체제 내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개혁을 통해서는 시장 관련 활동이 법률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등 시장의 제도화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 경제에서 시장 부문은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북한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당국의 질형성 지표가 감축된 정도나 기업, 농장, 무역회사의 자율성 확대 수준, 개혁의 범주 등의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김정은 시대 개혁 조치는 7.1 조치에 비해 한층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경제개혁 수준을 평가해 보겠습니다.